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경고음에 은행권이 대출문을 걸어 잠그자 이 금융권의 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금융당국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 랜드마크인 잠실 롯데월드몰 안에서 버젓이 짝퉁 상품이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LH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4,900여 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당국의 가계대출 경고에 이금융권도 이자를 올리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정부의 은행권 대출 옥죄기에 보험카드 저축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전분기 대비 가계대출이 1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대출 채권 잔액은 260조 3천억 원으로 3개월 새 5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전분기보다 1조 7천억 원 늘어난 126조 6천억 원입니다. 저축은행도 여신 잔액이 증가세입니다. 웰컴 등 5대 저축은행 1분기 여신 잔액은 30조에 가까웠으나 3개월 사이 8.3% 증가해 32조를 넘겼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한 분기에 8% 넘게 여신 잔액이 늘어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한, 삼성 등 국내 5개 신용카드사의 개인 카드론 잔액은 6월 말 기준 약 28조로 1년 새 15% 늘었습니다. 뚜렷한 풍선 효과에 이 금융권도 대출 억제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전세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고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년 새 0.2에서 0.5%포인트 오르는 등 상승세입니다. 카드사들도 카드론 금리를 한 달 새 최대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 대부분은 신용이 안 좋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수요 감소 효과보다는 오히려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3개월여 만에 0.5%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이 금융권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연장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6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사실상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은행들의 의견을 한 차례 더 수렴했습니다. 오는 1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해당 사안을 미리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개월 만기 연장에 대해선 은행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6개월 이자 유예에 대해선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가 2%대대로 가장 싸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그 다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고 올해도 연간 기준 20에서 30%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 원 규모인데요. 금융위가 전세대출 급증세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추석 이후 전세대출 관리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짝퉁하면 보통 암시장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 랜드마크인 잠실 롯데월드몰 안에서 반년가량 버젓이 짝퉁이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입점 업체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명품으로 유명한 잠실 롯데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왼쪽은 샤넬에서 판매하는 실제 브로치, 오른쪽은 소위 짝퉁 제품입니다. 매대엔 짝퉁 브로치뿐만 아니라 샤넬과 디올, 에르메스와 프라다, 셀린느 로고가 선명히 박힌 짝퉁 헤어밴드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명품 암시장이 아닌 잠실 롯데월드몰 A랜드에서 버젓이 판매된 상품입니다. 명품 위조 헤어밴드는 35,000원에, 브로치는 55,000원에서 65,000원에 팔렸습니다. 짝퉁을 판매한 매장 바로 앞에는 명품 브랜드 디올 매장이, 직선거리로 걸어서 1분가량엔 샤넬 매장이 있습니다. A랜드는 이곳에서 약 반년 동안 짝퉁을 판매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상품을 수거했습니다. 2차 MD에서 좀 잘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 정기적으로 입점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MD들 이렇게 시즌 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는 꼭 저희가 체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롯데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입점업체의 과실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온라인 통합 쇼핑몰 롯데온에서 짝퉁 판매에 대해 구매 금액의 2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의 입점업체의 관리 책임을 내세워 홍보까지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입점업체의 돌발 행동이라 하더라도 반년이나 방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짜 상품을 파는 거는 분야에 상관없이 그 창작자의 그 창작성을 좀 인정하지 않는 침해하는 거라 보고 있거든요. 명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브랜드도 있을 것이고 롯데와 같은 유통 채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그런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A랜드는 잠실 롯데월드몰 외에 하남 스타필드나 서울 코엑스 등 다른 매장에선 짝퉁 판매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월드몰의 입점업체 관리가 유독 소홀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둔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한창입니다. 명절 대목에 3,450억 원가량의 코로나 상생지원금이 풀릴 예정인 가운데 전통시장에선 지원금 휴가로 매출이 반짝 오를 수 있을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강도 거리두기와 궂은 날씨로 인해 전통시장 내 인적이 많이 드문 모습입니다. 힘든 시기를 계속 겪어왔지만 추석 명절 대목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조금이라도 매출이 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님들이 많이 줄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매출이 조금이나마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글쎄 옛날에 재난금으로 인해서 매출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추석이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영천시장을 방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낸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생지원금으로 추석 장보기를 선보이는 등 전통시장 내 지원금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국민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또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께 소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제한적입니다. 지원금의 취지 자체가 피해를 입은 지역 영세상권의 소상공인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인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 쇼핑몰, 민간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명절을 앞둔 현재 방역수칙도 기존 4단계보다는 완화된 상태라 지원금이 풀린다면 전통시장을 포함한 식당 및 카페 등의 상권 활성화가 일시적으로나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들 하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모시고 지원 대책들 함께 들어보고요. 또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의 전통시장 활용 방안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또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저희 그 공단은 예. 소상공인 업무, 그다음에 전통시장 업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소상공인이 뭐 640만 명 예. 뭐 이렇게 있고 전통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1,437개. 예. 그래서 한 1,500개 정도가 있는데 뭐 그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고 예. 저희들이 이제 현장 지원 업무를 하는데 이제 본부는 대전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국에 70개 지역센터가 있어서 예. 우리 소상공인의 그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다니시느라고 굉장히 또 추석 다가와서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영덕에 근데 좀 안 좋은 일로 다녀오셨다고 듣긴 했어요. 예, 지난 그 주말에 예. 그 영덕 시장에서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한 70여 개 점포가 모조리 그 소실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추석이 좀 가까우기 때문에 예. 그 옆에 이제 그 영덕군에서는 그 임시 시장을 개설해서 예.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상인 여러분들이 빨리 예. 적응해서 추석 대목에 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또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저희들은 아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할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희망회복자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직접 공단에서 집행하고 계신 부분인데 어떻게 원활하게 잘 이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하고요. 나오고 있죠. 예.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지원금이고요. 재난지원금인데 지난 그 17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1차 DB를 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지난 8월 30일부터 어쨌든 이제 2차 DB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예. 지금까지 대상은 194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200만 명이요? 예. 예, 지금 이제 최근까지 87%, 예. 170만 명 정도 저희들 지원을 했고요. 예. 그래도 아직 한 20만에서 한 25만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그 이제 DB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빠진 누락된 분들인가요? 예, 방역 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리스트업하면서 이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9월 말에 저희들이 확인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지원할 그 생각이고요. 원활히 어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접속 지원 같은 건 어땠어요? 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접속 지원 클릭해서 봤잖아요. 보통. 저희들은 이게 그 클라우드 시스템 이렇게 하고 예,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신청도 간단합니다. 자기 그 인적 사항 확인하고 계좌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뭐 무난히 이렇게 신청이 되고요. 예. 특히 저희들은 이제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도 이렇게 바로 나와요. 지급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운영해서 예. 막 그 부분에는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빠짐없이 많은 분들께서 힘드신 부분을 좀 많이 보다듬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단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이 이번에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는지 과정도 궁금해요. 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한 200만 명 가까이 벌써 예. 이렇게 지원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국세청의 국세 DB, 저희들 이제 매출 기준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근로자 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보의 DB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 하여튼 국세청 그다음에 이제 건보에 이렇게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예. 하여튼 그런 준비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 불편 없이 지원을 했는데 뭐 어쨌건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저희들은 조금 수곤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불편 없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말에도 일하셨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뭐 저희들 이제 주말에도 그걸 확인을 하고 예. 그 진도 사항 체크하고 뭐 이렇게 문제 있으면 또 저희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뭐 이렇게 물론 주말에도 일은 하셨지만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크기 그죠. 때문에 네.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셨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소상공인 분들의 좀 어려움을 이번에도 잘 아셨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스마트화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소비 유통 환경이 확 이제 그 완전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 많이 예. 갔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 요 시대 상황이 훨씬 더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이제 가소화 시켰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이 전통시장이랑 소상공인 뭐 일부는 고령화의 영향이 좀 받고 어려워하실 있습니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예.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은 이렇게 그 원스톱으로 전통시장은 대형 이렇게 마트처럼 원스톱으로 이렇게 쇼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은 보면 이게 스마트화라 해서 이렇게 그 키오스크에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네. 이게 전자 이렇게 그 메뉴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소상공인도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화를 이제 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이게 거기다 인터넷이나 이게 스마트화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은 좀 제한돼 있습니다만 이게 찾아가는 또 이렇게 서비스 내지는 교육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조금 더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배민이라고 부르는 네. 배달의 민족 앱도 있고 뭐 SK 관련해서 대기업도 있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랑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그거는 예. 뭐 지금 저희들이 무슨 그런 플랫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연계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네이버에 전통시장 우리 시장 장보기. 그다음에 또 특별히 그 놀러와의 시장이라는 또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은 저 민간의 기존 그 플랫폼을 일단 들어가서 활용을 해서 예. 활성화를 시킨 이후에 뭐 그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체 플랫폼은 그 또 추후에 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예. 이 추석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추석인데 어제부터 국민지원금 엄청난 규모로 지금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100% 이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은 조금 이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예, 있습니다. 우선 이 전통시장은 최근에 예. 이제 저 추석 차례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마트와 우리 전통시장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개 한 20%, 한 21%, 23% 정도가 예. 이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시는 게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 농산물이 이렇게 그 신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전통시장을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간에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재난지원금이 풀리니까 예.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전통시장을 이제 좀 들르시면 되는데 특히 저희 요 기간 중에는 전통시장 또 그 온누리 상품권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5% 할인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월간 한도가 뭐 추석 기간 중에 더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미 또 이렇게 잘 팔려서 네네. 다시 이제 50만 원 그 한도로 이렇게 다시 이제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만 예, 예. 하여튼 5% 할인 50만 원 이렇게 하면 그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시면 또 전통시장 저렴한데 또 그런 또 더 저렴하게 사줄 수가 있어서 재난지원금 잘 활용해서 또 이렇게 그 전통시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기획전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은 조금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특별 기획전, 판매전 예, 예. 이게 추석 기간에 하고 있고요. 예. 온라인 상품을 사용해서 전통시장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저렴하게 한 번 더 세일을 받을 수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도 전통시장 갈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가끔 가잖아요. 그러면 예전하고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편견 아니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최근 전통시장 어떻다라고 홍보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예, 저희들 전통시장은 한 30년 정도 이렇게 시설 투자도 많이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상인들도 이게 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많이 바꿔서 예. 진짜 이렇게 전통시장 가보실 수 있다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전통시장 가면 이 전통시장마다 이게 특색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인정이라든지 이렇게 이 생동감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전통시장 한번 다녀보셔도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컨텐츠가 많이 있고. 예, 딸내미 데리고 이렇게 손잡고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마다 한 10개 정도 전 노른산 시장 있어서 가봤어요.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어서 전통시장을 찾아보면 위생도 많이 깨끗해졌고 맞아요. 시설도 또 많이 좋아져서 예. 자신 있게 가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추석도 됐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기도 할 것 같은데
두루두루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저 소상공인이라는 이제 전통시장 우리 상인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2년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아직도 지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잘 또 이렇게 버텨내셔야 그리고 우리 또 방역 당국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 10월 말 정도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해서 우리 이제 시장 상황도 좀 좋아질 것 같고 해서 우리 소상공인 그다음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조금 더 힘내시라고 또 응원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통시장 또 이렇게 할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그런 또 이렇게 사람 사는 모습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 그리고 이제 소상공 매장 꼭 한번 더 들러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82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5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갑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7월보다 적자폭은 12억 2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운송수지 흑자가 지난달 15억 9천만 달러를 달성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는 이번 달에만 전국 4,900여 세대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특별 공급이 포함된 공공분양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라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LH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4,949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인천 검단과 고양 지축, 화성 비봉을 비롯한 총 6개 단지에서 공공분양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입주자 저축 가입자여야 하는데 각 단지별로 기간 추천과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인천 검단은 1,666가구, 고양 지축은 612가구, 창원 과포는 402가구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합니다.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까지 구성돼 중소평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 비봉과 아산 탕정에서는 각각 545가구와 1,082가구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며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가구원 수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아산 탕정과 화성 비봉, 영암 남풍지구에서 총 642가구를 공급하는데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며 매매가와 전세 또 분양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KB국민은행과 부동산 114 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3.3제곱미터당 평균 시세가 2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됩니다. 서울의 경우 KB조사에서 4,569만 원을, 부동산 114 조사에선 4,002만 원으로 각각 4,500만 원과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114가 집계한 올해 1월부터 8월 공급된 전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29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와의 차이가 760만 원으로 역대 최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2040년 수소에너지의 대중화를 선언했습니다.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나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는 건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강점을 결합한 고성능 수소연료 전지차 비전 FK. 연료전지와 고성능 PE 시스템이 결합돼 일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 목표가 600km에 이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오늘 오후 하이드로젠 웨이브 글로벌 온라인 행사를 열고 이 같은 새로운 수소 모빌리티와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합니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 첫 시도로 이를 위해 향후 모든 상용 신모델을 수소 전기차 또는 전기차로만 출시합니다. 3세대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도 공개했습니다. 100kW급 연료전지 시스템은 넥소에 적용된 2세대에 비해 부피를 30% 줄였고 상용 차용으로 개발 중인 200kW급은 출력을 약 2배 높였습니다. 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의 가격은 지금보다 50% 이상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2030년 수소전기차가 일반 전기차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그 결과 2040년 주택과 빌딩, 공장, 발전소 등 일상과 산업 전반에 수소사회 구현이 완성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goal is to make hydrogen readily used for everyone, everything, and everywhere. With this breakthrough, we aim to help foster a worldwide hydrogen society by 2040. 한편 이외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트레일러 드론 등 미래 수소 제품군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는 8일 개막하는 수소 모빌리티 쇼에 연계해 관련 전시물을 일반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